안녕 얘들아.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과서 245쪽에 있는 3번까지 문제를 풀었었고, 오늘은 246쪽 4번부터 9번까지만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 얘들아,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입체도형, 대단원에서 지금 입체도형 부분을 배우는데 굉장히 주요한 파트야. 중요한 파트고, 맨 처음에 지금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이제 회전체 개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입체 도형들 중에서 뭐 기둥이라든지 아니면 뿔, 그리고 뿔을 잘랐을 때 생기는 그 밑에 있는 입체 도형을 우린 뭐라 했었어? 뿔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뭐 삼각기둥이다, 뭐 사각기둥이다 하면 너네들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에 대해서 배웠었지. 맞아? 이 다면체 중에서 빠진 게 뭐가 있었냐면 원기둥하고 원뿔에 대해서는 안 배웠었거든. 왜냐면 원뿔이나 원기둥은 다면체가 아니라서. 근데 얘네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바로 이 회전체에 속하는 거고, 그 원기둥이나 원뿔도 너네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원기둥의 그림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기둥이니까 위에랑 아래랑 똑같이 생기면 되는데 그 위에랑 아래가 똑같이 원이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이고 이거를 이렇게 그려주기만 하면 이게 바로 원기둥이야. 간단하지. 또 원뿔은 마찬가지로 원을 먼저 그려주고 나서 뿔 이어야 되는 거니까 위에를 그냥 한 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얘가 바로 원뿔이지 뭐. 뭐 이런 거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막 생일 파티에서 막 이렇게 축하해줄 때 모자 쓰고 할 때 이런 꼭 할 거는 이런 거 많이 쓰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너네는 유치해서 이런 거 안 끼나 얘들아? 그럴 수 있지만 쌤도 안 껴. 근데 이런 거 많이 봤지. 그래서 다 이게 다 원뿔 모양이었어. 그런 것들이 이제 회전체라고 하는데 어 얘네들은 왜 회전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냐면 회전체의 정의가 어떠한 평면 도형을,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간단한 평면 도형만 회전을 시킬 건데 뭐 직각삼각형 아니면 뭐 직사각형 이런 것들 돌릴 건데, 이 직각삼각형을 회전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렸을 때 어떻게 생겨나겠어? 그 자취들을 따라가 보면 한 바퀴가 돌면서 이렇게 돌 테고, 또 위에 꼭대기는 그냥 한 점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원뿔이 생겨나잖아. 그래서 원뿔도 직각삼각형을 한 바퀴 돌리면 생겨나는 회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될까?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지칭할 거냐면 회전시키는 가운데 축이다 라고 해서 회전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리고 회전체에서 이제 연면이라고 하면 연면을 만들어내는 선, 얘를 우리는 모선이라고 해줄 거야. 어미 모자를 따와서 이 어미로부터 태어난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선만 있으면 이걸 이렇게 한 바퀴 회전축을 따라서 돌리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원기둥에 옆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린 얘를 모선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옆면만 만드는 거다. 얘 모선으로 인해서 밑면이 만들어지지는 않아.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다음 중에서 이제 회전체와 그 회전체 회전시켰으니까 일단 회전축이 존재하겠지 얘들아. 근데 이제 그 회전축에 수직이 되게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 이제 자르고 나면은 어떤 잘린 면이 우린 단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 요리할 때도 막 그런 거 많이 보잖아. 양배추가 있어. 막 양배추 쭈글쭈글 양배추 있어. 근데 이거를 칼로 이렇게 싹둑 잘랐어. 이렇게 싹둑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이 양배추가 어떻게 쪼개져? 양배추가 이렇게, 쌤이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지만 뭔 그림인지 알겠지 얘들아? 막 이렇게 양배추가 여기 쪼개지면서 안에 단면이 보이잖아. 요 이렇게 잘린 면, 여기를 이제 우리는 단면이라고 해주는 거야. 단면이 이렇게 보이잖아. 그때 그 단면의 모양하고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이 먼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왼쪽에 있는 원기둥, 원뿔대, 반구, 구, 이 5가지는 다 회전체야. 왼쪽에 있는 게 회전체야. 그리고 그것들의 축에 수직이 되게끔 잘랐을 때 단면의 모양을 오른쪽에 써놓은 거야. 오른쪽은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왼쪽이 회전체고 오른쪽은 단면의 모양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너네들은 당연히 이 회전체를 그릴 줄을 알아야 돼. 원기둥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기둥이니까 이거 원기둥이니까 원 두 개를 딱딱 그려놓고 똑같은 거 두 개 다 똑같은 원 이렇게 그려놓고 기둥이니까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고. 그럼 회전축은 어딜까 얘들아? 원기둥에서 회전축은 어디겠어? 이게 회전시키려면 얘들아 정 가운데에 여야 되거든. 그래서 회전축은 여기 이렇게 뚝뚝뚝뚝 뒤지나가서 이렇게 다시 튀어나오는 뭔가 마시멜로를 나무꽃이 이렇게 딱 꽂아놓은 듯한 그런 모양이 되겠지. 얘가 이제 원기둥이고 파란 색깔이 회전축이야. 그럼 이 회전축과 수직이 되게끔 평면으로 잘랐어. 이렇게 잘랐어. 그리고 나면 잘리는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가 이렇게 잘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원 모양이지. 뭔 소리? 사다리꼴이 왜 나와? 원이지 원. 오케이?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원뿔도 마찬가지야. 원뿔 생긴 거 원 그려놓고 뿌리니까 위에는 뾰족하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회전축이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 여기거든. 여기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그리고 이 꼭대기 꼭지점을 지나가는. 그럼 이렇게 회전축의 수직이 되게끔 잘라. 그러면 그 단면의 모양은 조그만한 원이야. 조그마한 원이야.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원이야. 원이 점차 크다가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한 점이 되는 것뿐이야. 원뿔은. 알겠지? 그리고 원뿔대는 뭐였어? 원뿔대는 이 원뿔에서 이렇게 평면을 잘랐다고 생각하면 위에는 여전히 뿔이잖아. 위 뾰족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제외하고 이 부분 이렇게 쥐어버리고 생겨나는 이 위에 거. 아이고 검은색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이제 원뿔대다라는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회전축은 여전히 이 파란 선이 똑같은데 걔의 수직이게끔 잘라내면 그것도 여전히 원이 된다라는 거지. 그림을 통해서 좀 너네들이 상상을 할 수 있을까? 그림 안 그리면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거 다 원이다. 원이야. 계속 원이야 이거 다. 그 다음에 반구는 그 귤을 깠을 때를 생각하면 돼. 근데 귤이 약간 납작한 귤 말고 완전 동그란 귤을 이렇게 반으로 잘랐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럼 그게 반구지 뭐.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어떻게 생겨 먹은 거야? 반구는 귤 딱 반으로 쪼갰을 때 어떻게 생겼어? 반으로 쪼개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많이 봤었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가 반구고요. 근데 반구에서 회전축을 먼저 알아야 돼. 회전축을 어디로 해야 될까? 회전축이 이렇게면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계속 회전을 시켜봐. 그러면 반구가 모양이 유지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입체 도형이 생겨나겠지. 회전축이 이 파란색이면. 그치? 그래서 얘는 아예 말이 안 되고요. 얘는 아예 말이 안 되고 파란색이 어디여야겠어? 회전축이 바로 이 반구의 중심을 이렇게 쏙 지나가는 이런 모양이어야 돼. 그래야지만 뭘 잘랐을 때 여기 이렇게 생겨먹은 뭔가 반의 반 원을 잘랐을 때 반구가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를 이제 수직이 되게끔 이 회전축과 수직이 되게끔 평면으로 잘랐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잘라야 돼. 그러면 생겨나는 게 원이야. 아니 무슨 죄다 원이야? 얘들아 사실 쌤이 이제서야 말을 하지만 회전체에서 회전축의 수직인 걸로 잘랐을 때 모든 모양이 무조건 다 원이 나와. 사다리꼴, 이등삼각형, 직사각형, 반원 절대 안 나오고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잖아? 그럼 단면의 모양은 무조건 원이야 얘들아. 그래서 답은 5번이야. 뭐 너네들이 길가를 지나가든 아니 뭐 지금 주변에서 돌아봐봐. 주변에 돌아보면 회전체인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쌤은 지금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쌤의 텀블러 이렇게 컵이 있어. 텀블러 컵이 있어. 이렇게 좀 길거든 쌤 거. 이렇게 생겨먹은 텀블러가 있어. 그치? 그럼 이것도 회전체야 얘들아. 어디를 회전축으로 하면 되겠어? 가운데를 쏙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쏙 이렇게 나오는 얘가 이제 회전축인데 이 회전체 같은 경우에는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내면 그 모양이 무조건 회전축에 의해서 돌아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돌리는 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다 원이야. 4번은 그래서 다 원이다라는 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5번. 이거 4번 하는데 10분이나 걸렸네. 5번. 다음 중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을 회전시켜봐. 얘들아 뭐겠어? 차례대로 생각해봐. 1번이니까 회전시키면 이렇게 회전시키면 여기가 뭔가 가운데가 비어야겠지 얘들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가운데 비어야 돼. 근데 또 봤더니만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랑 또 길이가 달라. 그치? 어디가 더 길어? 뭔가 얘가 이만큼 좀 더 삐져나오는 것 같지? 그래서 얘를 회전시키면 이쪽쯤에 생겨나면서 삐져나온 부분이 마저 계속 삐져나오게끔 돌아가는 모양이다 라고 느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아니고 뭔가 밑에가 삐져나오는 거, 밑에가 3번도 뭔가 아닌 것 같아. 얘도 전혀 그럴 리가 없어. 이거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아까 쌤이 맨 처음에 말했잖아. 뭐 여기 위에가 이렇게 움푹 들어갔기 때문에 이대로 돌리면 뭐가 된다? 이렇게 위에가 뭔가 좀 파인, 위에가 원뿔로 파인 입체 도형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답은 4번이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오케이? 심지어 뭐더라도 객관식이 아니라 그냥 서술형 그림 그리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너네들이 이거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가 뾰족하게끔 더 튀어나와야 되는 거니까 뭔가 이런 모양이겠다. 약간은 쌤도 그림을 못 그렸지만 어쨌든 너네들도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쌤보다 너네들이 그림 더 잘 그릴 거야 아마. 알겠지? 그 다음 6번. 자, 원기둥의 이제 건널비 또는 이제 뭐 7번으로 넘어가면 부피를 구하는 뭐 그런 문제가 나올 텐데, 건널비를 구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 이 상태 이대로 냅둬서는 건널비 구하기가 어렵고 전개도를 바꿔야 돼. 얘를 이렇게 평면으로 펼쳐서 전개도의 넓이를 구해 주는 게 좋아. 그래서 전개도를 그릴 건데 원기둥의 경우 전개도가 어떻게 생기냐면 얘는 전개도가 동그라미 옆에 직사각형 이렇게 생겨. 얘를 돌돌돌 말면 원기둥이 나와. 이렇게 돌리면.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270도라고 한다면 여기 잘린 부분은 몇 도야? 이게 전체가 360도니까 360에서 270 빼봐. 그럼 잘린 부분이 몇 도야? 여기가 수직이야. 90도. 수직인 부분이 이렇게 잘려 나갔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밑면도 수직이 되게끔 잘려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옆면도 이만큼 잘려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옆면의 길이도 어느 정도 잘려 나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이 밑면도 위치를 바꿔주면 이거 잘려 나가니까 이거 지워주고 다시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지워지면 괜찮을까? 얘가 이제 바로 그러면 잘렸을 때 원기둥이 될 것 같아. 여기도 이렇게 잘려줘. 그리고 이렇게 괜찮을까? 이 모양이야 얘들아.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여기가 6cm야. 그러면 이건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시를 하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전개도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전개도만으로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옆에 있는 옆면만을 표현하는 거지 여기 6cm를 뜻할 수는 없어. 여기 지금 쌤이 빗금치는 이 색칠되는 부분을 표현할 수는 없어. 옆에 옆면만 표현할 수 있어. 위에 밑면하고 아래 밑면하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써보면 원의 반지름은 여기가 이제 6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치? 그리고 여기 호의 이 높이가 10cm, 여기가 10cm인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둘레의 길이를 이 직사각형의 밑면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사각형의 밑면은 요 원의 호의 길이랑 똑같이
맞아? 그래서 이 원의 호의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2파이 r에 의해서 12파이. 근데 그 중에서 4분의 3만큼 차지하는 거니까 우리는 9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 그래서 옆에 여기 길이는 9파이야. 가로의 길이는. 그러면 이 직사각형, 즉 옆면의 넓이는 10 곱하기 9파이에서 90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 원의 넓이는 원래 반지름이 6이었으니까 파이 r 제곱에 의해서 36파이겠지. 근데 4분의 3만큼 잘렸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4분의 3만 남았으니까 얘를 다시 곱해주면 9, 4, 36, 9, 3, 27 27파이다 라고 해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지금 27파이가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으니까 54파이로 답을 더해줘야 될 것 같고, 답은.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옆에 빗금 치는 부분 여기도 구해야겠지. 근데 여기는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6 곱하기 10 해서 60인데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120까지 더해주면 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파이는 서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144파이에다가 120을 더해준 얘가 바로 답이 될 것 같아. 어렵다. 6번 꽤 많이 어렵다 얘들아. 그 다음에 7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이제 10cm가 된 이제 정육면체에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 높이가 10. 높이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뚫린 거래. 뭔가 이렇게 조립해 놓은 뭔가 장난감처럼. 근데 그랬을 때 그 이러한 장난감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뭐 간단한데 얘들아, 이 정육면체의 부피에서 원기둥의 부피만 제외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 밑면의 넓이가 몇이야?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당연히 10 곱하기 10, 100이고. 근데 그 정사각형이 얼마만큼 쌓였어? 여기 내용물을 꽉 채운 정사각형이 10cm만큼 계속 쌓여져 있는 거지. 그러면 부피 자체는 다시 또 10을 곱해서 10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거기서 원기둥의 부피만 빼면 돼.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여기 원의 넓이를 몇이라 하면 되는 거냐면 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그러한 4파이가 얼마만큼 쌓여 있어? 10만큼 쌓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4파이가 계속 얼마만큼 쌓여 있는 건데 그게 얼마만큼이라고? 이 높이가 10. 그러니까 이 부피, 이 원이 10cm만큼 쌓였을 때 차지하는 이 부피, 얘는 그냥 40파이다. 이거 그냥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40파이라고 해주는 거라서 답은 1000에서 40파이를 제외한 얘가 되겠다. 단위는 당연히 세 번을 곱했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괜찮을까? 조금 이거 차라리 부피가 나은 것 같아. 건널비보다 쌤은 개인적으로 부피라는 개념을 잘 알아차려야 되는데 얘들아, 면이 계속 모여 이렇게 쌓여 나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입체 도형의 내용물 안쪽까지 다 차지하는 값을 표현한 게 부피야. 부피 개념이야. 점이 쭉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쭉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쭉 모이면 입체 도형이 되듯이, 얘들아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8번 이것도 마찬가지지. 요 정육면체에서 ACF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라냈을 때 여기가 이만큼이 잘려서 남은 부분이 이만큼인데 그 남은 부분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럼 뭐 전체 정육면체에서 이 잘린 부분의 부피를 제외시키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쉬워. 그냥 여기도 6, 여기도 6, 여기도 6이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해주면 돼. 뭐 계산은 36에다 6 곱하니까 66에 36, 38, 216? 216이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잘린 부분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거 혹시 무슨 입체 도형인지 알까? 이 잘린 부분이 얘 여기 위에 면, 여기를 이제 밑면을 삼각형이라고 보고 위에 그 반대편은 뾰족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거 삼각뿔이야. 삼각뿔. 근데 삼각뿔의 부피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지? 이거 너네들 1반부터 7반까지 다 선생님들이 조립봉 사가지고 막 보여줬던 거 기억날까 얘들아? 삼각뿔의 부피는 삼각 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어떻게 한다? 3분의 1만 하면 되더라.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조립봉으로 부어 봤더니 삼각뿔을 3번 부으니까 삼각 기둥이 됐었잖아. 그러니까 뿔 자체 하나 자체는 기둥의 3분의 1인 거지. 맞아?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삼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자. 그러면 삼각 기둥도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된다고? 삼각형이 계속 쌓여지는 거야. 계속 삼각형이 이제 계속 이렇게 쌓여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하나 구해주고, 이 넓이는 몇이야? 여기가 지금 다 6, 여기 수직이니까 66에 36에다가 2분의 1 곱한 18이 되겠지. 근데 이 18짜리 넓이가 18짜리인 직각삼각형이 얼마만큼 쌓여? 여기가 또 6cm만큼 쌓여.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 전체의 부피는 18제곱센티미터가 6cm만큼 쌓였기 때문에 우리는 86에 48, 6일은 6, 10, 10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108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알겠지?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조금 시끄럽지만 다소 좀만 양해를 구할게 얘들아. 한 문제 남았으니까 이제 끝내자. 빨리 끝내자. 그래서 삼각기둥의 부피가 얘야. 그러면 삼각뿔의 부피는 108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서 36 세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해주면 돼.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하라고? 정육면체 216에서 이 삼각뿔 36을 제외한 180이 된다라는 거지. 얘가 답이야. 알겠지? 마지막 9번으로 넘어왔을 때, 자, 9의 건널비 공식과 9의 부피 공식을 최소한 외우고 가야 돼. 내가 이거 알려주려고 그 뜨개질 실 준비해가지고 보여준 게 있었는데, 아빠네들도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게. 근데 이제 9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우리는 건널비 공식은 뭐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였어? 4파이 R 제곱. 그리고 부피 공식은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였어. 기억날까? 너네 원의 넓이랑 원의 둘레랑 이거 공식 외웠어 안 외웠어? 2파이 R 넓이가 파이 R 제곱. 이거 외웠어 안 외웠어 얘들아? 외웠지? 그것처럼 9도 건널비랑 부피 이거 외워야 돼 얘들아. 너무나도 자주 나오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야. 안 외우면 문제 못 풀고 외우면 문제 푸는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널비 구하는 공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반지름이 5랑 반지름이 2인 9가 있다고 했으니까 건널비 공식에 의해서 대입시켜 5를. 그러면 4파이 R 제곱 해주면 25에다가 4 곱하니까 100파이야. 근데 얘는 엄연히 뭘 뜻하는 거야? 9의 건널비를 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반구잖아. 반구. 그럼 반구는 당연히 100파이의 절반 50파이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조심해야 될 거는 50파이는 이 밑에 쪽만 뜻하는 거거든. 왜냐면 9가 이렇게 있었으면 9의 건널비라는 거는 이제 겉에 쪽만 감싸는 거잖아. 근데 그 겉에 쪽이 감싸는 거를 절반으로 쪼갰으면은 이 밖에 쪽만 표현을 하는 거지. 이 위에 있는 껍데기는 표현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건널비 50파이는 이 밑에 있는 것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린 따로 요 원의 넓이도 구하면 되는데, 원의 넓이는 뭐 쉽게 구하지. 파이 R 제곱. 그래서 25파이다 라고 해주면 돼.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 반구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딱 정확하게 이 반구밖에 없었어. 그럼 25파이랑 50파이랑 더해서 75파이라고 해주면 되는데 이 반구가 있기 때문에 얘를 마저 또 계산을 해줘야겠지. 그지? 이 조만한 반구 작은 9의 먼저 건널비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4파이 R 제곱. 그러면 4, 4, 16파이가 되는 거고, 작은 반구의 건널비는 그러면 8파이가 된다라는 거지. 16파이의 절반. 그게 바로 어디를 뜻하겠어? 여기 위에 이렇게 감싸는 부분, 여기가 이제 8파이가 돼. 근데 이제 그러면 다 끝났나 싶어서 요거 처음에 주어졌던 반구의 건널비랑 이 뚜껑에 있는 25파이랑 반구의 건널비 8파이를 다 더하면 되냐 싶었는데, 반구가 지금 이만큼 겹치지 얘들아. 그래서 이 원을 이만큼 가릴 거지. 그래서 이 가리는 부분도 다시 오히려
빼줘야 돼. 그래서 25파이에서 얼마만큼 빼줘야 되냐면 요 원의 작은 원의 넓이 바로 파이 r 제곱 4파이네. 4파이를 빼줘서 21파이를 더해주기만 하면 돼. 어려웠다 얘들아. 21파이랑 50파이랑 8파이를 더해서 몇이야 이거? 29, 79, 79파이가 답이 될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그림 얘들아 요거 잘 분석해봐. 반구의 건널비는 위 밑부분만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위의 뚜껑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위의 뚜껑은 지금 얘 작은 구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원의 넓이만 구하면 안 되고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을 제외시키고 다시 또 이 작은 반구의 건널비를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문제 어려웠다. 짧은 시간 동안 좀 빠르게 딱 간 것 같아 얘들아. 너무 배속으로 들으면 오히려 진짜 이해 안 되고 시간만 흘러갈 수 있으니까 너네들이 한번 직접 문제를 풀어봐. 쌤도 지금 말을 빨리 한 편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이거 네 문제만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고생했어 얘들아.